꽤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요 과목 자바 과목인가요? 아닙니다. 이 과목은 자바 언어 사용법이 초점인 과목이 아니에요. 요 과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과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셨고 언제 이거 나오나요? 계속 물어보셨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자바 강의는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걸 자바 강의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희는 자바 강의가 아닙니다. 요거는 개체지향 강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요 4개를 배워요. 자바의 언어 문법 매우 짧게 배워요. 그리고 요 3가지 개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개체지향 이제 설계법 좀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개체지향을 둘러싼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요 4가지를 배워요. 자바 언어 문법 이 수업에서 한 1% 차지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10%? 5%? 5% 그래. 왜냐하면 딱 1주 동안 배우고 끝나요. 자, 첫 번째 주에 99% 배우고요. 중간에 좀 나중에 설명해야 될 거 한두 개 더 설명하는 게 전부예요. 왜냐면 이미 이 선수 과목 C샵 아니면 심지어 C까지 거기서 배운 내용들이거든. 그냥 언어만 바뀐 거예요. 문법만 조금 바뀐 거야. 그걸 무슨 저희가 5주, 6주, 7주 동안 가르쳐요. 그럴 거면은 그 전 과목을 안 가르쳤어야지. 그래서 전 과목 들었던 가정하에 정말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만 가르쳐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C샵과 똑같으니까 요거 바뀐 게 전부예요. 요거 바뀌었네. 그리고 넘어가면 전부예요. 요게 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선수 과목 공부하고 오세요. 복습을 하시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라는 언어는 개체지향 언어예요. 개체지향 외에 다른 데 사용하기가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지향을 배우기 위한 괜찮은 도구예요. 뭐 C샵도 괜찮은 도구긴 한데 괜찮은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기엔 도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첫 주에 후딱 보고 넘어갑니다. 첫 주가 지나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요 세 개가 섞여서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개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하면은 보통 뭐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 이렇게 말하죠. 뭐 다른 대학교 가면은 이거를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는 게 요 과목일 거예요. 당연히 이 수업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씩 깊게 살펴봅니다. 중요한 거는 충분히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곳들 가면요. 그냥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상속이야. 추상화야. 이게 뭐 그거로 넘어가요. 근데 그 외에 이런 내용이 왜 나왔으며 이게 뭐를 성취하는 건지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바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실습을 해보면서 이해한지도 봐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요것도 핵심인데 요 다음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개체지향 설계법. 요게 이제 저희만이 거의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에 저희만이 거의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체지향은 어쨌든 간에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래서 개체지향이 이렇게 돈다.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가 있어요. 물론 설계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저희는 최대한 가장 많은 실무 프로그래머들이 동의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외에 추가하면 좀 더 좋을 법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4대 특성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설계하고 그 생각의 흐름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이렇게 설계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하려면 이렇게 바꾸시고요. 저렇게 바꾸시고요. 제가 한다면 요 정도 해서 끝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것 중에 일부고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것 같고 요런 내용을 이제 OAD 개체지향 분석 및 설계인가? 네, 분석 및 설계 그런 과목으로 가르치는 곳들도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라면은. 그러나 프로그래밍과 이걸 좀 분리시켜 놓으면 약간 좀 한꺼번에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저희는 그걸 합치고 거기다가 업계 쪽의 다수설과 소수설을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 개체 모델링 같은 거 할 거고 뭐 디자인 패턴 몇 개 볼 거예요. 디자인 패턴은 나중에 실제로 배울 때 제가 굉장히 주의할 사항을 크게 말씀드릴 건데 좀 몇 개 볼 거고
UML 다이어그램도 한 몇 개 볼 거예요. 한두 개 볼 거예요. 그거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런 질문 해오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뭐냐? 여기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가르치나요? 간단히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안 가르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 말이에요. 아, 이거를 하면은 뭔가 엄청난 설계를 하는구나. 맞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거는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개체 설계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 만들고 뭐 두 개의 시스템 만들고 요 정도예요. 그게 아니라 뭐 아마존급의, 그 아마존 아시죠? 그 온라인 판매 회사, 아니면 뭐 구글 이런 거 아시죠?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하겠다. 이러면은 더 큰 설계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하는 거예요. 요게 학교에서 한 달, 두 달 배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죠? 프로그래밍 굉장히 잘하고, 내가 지금 개체 설계 잘하고, 요 조그만 시스템, 내가 만들고 있는 조그만 시스템, 중간 정도 크기 시스템, 그거 잘 하면은 그때서야 좀 감이 오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이 정도까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고, 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뭐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거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거기 가지는 않죠. 그리고 가기 위해서면은 이 모델링, 소규모의 모델링 마스터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마스터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시작은 여기에요. 소규모 모델링 마스터 하는 거, 개체 지향 설계 및 분석 및 설계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에서 끝나질 않아요. 실무 가서 몇 년 해야지만 그제야 끝날까 말까 한 부분이에요. 지금 학교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는 좋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업은 저 개인적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수업들 둘러보고 학교들 커리큘럼 보고 그러는데 저도 없어요. 단 굉장히 경력이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뭐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요. 이거는 정말 실무 중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판매해요. 저도 2015년인가 6년도 실제 참가한 적이 있어요. 보통 한 수업에 한 학생 20명 두고 그쪽에서 정말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 그분이 강의로 나오시고 딸랑 한 5일 해요. 5일 하고 가격은 그 당시에 한 800만 원 했죠. 800만 원. 지금은 한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떤 수업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의 지식을 듣고 배우겠다. 그러면 가는 거지. 이게 그냥 학교에서 무슨 그 학교 교수님들 실무에서 그렇게 큰 거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접어두시고 지금 해야 될 거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핵심이 뭐냐면 개체 지향, 앞으로는 OO라고 말할게요. 많이. 왜냐하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거든요. OO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일단 개체 지향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모두가 동의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들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설도 있는데 다수설도 약간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에서 그 다수설이라고 보는 범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어떤 학교 가면은 어떤 교수님들이 다수설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소설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믿는 바니까. 그러나 저희는 실무에서 살아남는 프로그래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무의 다수설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호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요.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소설이 있었고 많은 주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는 훌륭했고, 그럼 지금 다우설로 많이 들어왔겠죠. 원래 훌륭한 것들은 하나씩 가져오니까. 황당한 것도 있었어요. 그건 안 들어왔겠죠. 여전히 소설로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소설로 지금 설명할 것들은 뭐 괜찮은 아이디어, 옛날에는 맞았던 아이디어, 지금도 맞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많은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 다수설이 받아지고 새로운 소설 좋은 것들이 나오냐,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늘릴 수 있냐,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일할 거냐, 개체지향이라는 도구가 프로그래머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방법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덜하면 효율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실수나 효율이라는 거, 이런 건 되게 주관적이에요.
다양한 이야기 있고 다양한 주장을 해요. 근데 증거를 대야 되는데 처음에 주장이 나올 때는 증거를 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관적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통계도 쌓이고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내용에서 가장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객관적인 데이터, 그게 통계여도 좋아. 논리적으로 이렇다 결론이 안 나와도 좋아. 그나마 가장 그럴듯 법한 데이터,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저희 수학 과목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작동을 해요, 그게.